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 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 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셀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 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16년 전에 아내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15살, 13살 두 딸을 뒀고 아내와 법인을 세워서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4년 전 가족 여행을 하면서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려고 아내와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된 겁니다. 분노한 저는 몰래 증거를 모으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바람 피운 걸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더 이혼을 거부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떻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고민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제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강도 높은 치료 및 재활 기간을 보내야 했죠. 곁에서 간병해 줄 것이라 생각해서 이혼도 포기했는데 아내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저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간병을 극도로 꺼렸어요. 병원에 온 날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결국 저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힘겹게 건강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왼손에 아직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다른 곳은 정상입니다. 이제 저한테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식당 부지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재산 분할할 때 이 식당 부지 뺄 수 있나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외도를 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래도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회복이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아내는 남편이 본인이 외도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전혀 모르나 봐요. 네, 아마 이전까지 서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이 없거나 아니면은 사연자분이 그 눈치챈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시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허술하신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내의 부정행위 알게 된 거 4년 전에 알게 된 겁니다. 근데 4년 전에 알게 된 아내의 부정행위, 그거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민법은 그 재판상 이혼 원인들 중 하나로 부정행위를 규정하고는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이혼 원인들과는 다르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은 그 일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연자분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이미 경과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서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사연자분이 부정행위를 인지한 뒤에 그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이 부정행위가 두 분 사이에 갈등을 심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된 거는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이 투병하는 중에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함께 고려하면 그 아내의 부정행위로 최초에 촉발된 갈등이 소송 제기까지도 계속되어 왔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내 유책 사유로 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서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내가 유책 배우자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인데 지금 자녀 2명은 딸이에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 이 딸들의 양육권 원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법원은 그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 또 양육의 적합성 그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 가능성, 즉 그 양육 보조자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건강 상태, 기존 유대 관계, 애착 형성의 정도, 그리고 양육 상황과 양육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모두 고려해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해서 양육자를 지정하는 편이라서요. 네. 꼭 사연자분이 이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서 양육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책하고는 상관없이 양육자는 아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자녀의 의견 듣기도 할까요? 네, 그 관련해서 그 관련 규정이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 의견을 듣는 게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야 한다고 볼 만한 이제 사정이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심판에 앞서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사연자분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된다 이렇더라도 이제 따님들의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따님들이 모두 13세 이상이라 그 따님들의 의견까지 모두 고려해서 그걸 그 자녀들의 복리를 기준으로 해서 양육자를 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부정행위 저희가 주장해야 되는데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아내의 휴대폰에서 부정행위 증거 확보한 겁니다. 근데 이거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확보한 것 같아요. 불법 증거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사연자분은 그 이미 아내랑 서로 휴대폰 이제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몰래 취득한 거라서 형사적으로 뭐 처벌받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 또한 비밀침해죄나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네, 맞습니다. 그 법원이 그 애인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서 그 이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몰래 입력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사건에서 비밀침해죄로 처벌한 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다툰 다음에 가출한 상태에서 배우자랑 그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그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네. 그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한 경우에도 네.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어서 그 혹시나 아내가 사연자분을 그 고소할 가능성은 항상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 법인을 세워서 식당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부지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재산분할 대상 될까요? 네, 그 원칙적으로 그 자연인인 개인과 법인은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으로 봐서 그 식당 부지를 비롯해서 이제 사연자분이 운영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이 아내와의 재산 분할 대상은 아닌데요. 네. 그 다만 이제 사연자분이 그 법인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사연자분의 재산에 해당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가치를 이제 산정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식당 부지가 이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정행위 같은 경우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정행위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연자분 이혼 가능하고요. 다만 친권 양육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친권 양육권 주장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경우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데요. 특히 13세 이상이라고 하면 자녀의 의사 이제 존중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친권 양육권에서는 꼭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서 증거를 찾았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